자, 이제 19차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46쪽에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겁니다. 이론 수업을 2시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3시간 동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 보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거의 한 2주 가까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work.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W라고 소개합니다. 농담 아니고. 예, 진짜입니다. 예. 뭐난 다 농담만 하는 줄 아나. 그래서 W라고 표기하고요. 이 철수가 일정한 크기인 F를 가하면서 S만큼 이렇게 이 물체를 이동시켰다고 합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럼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이렇게 보조에 맞춰서 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철수가 한 일은 힘 곱하기 변이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안 배운다고 그러던데 요 F도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고 요 S도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거든요. 요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요 연산을 통해서 요 이를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그걸 풀어서 쓰면 요 S는 변이의 크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F는 힘 중에서 변이 방향,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나란한 방향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그냥 나란한 경우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나란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는 경우는 이제 빗면 정도 이고. 근데 빗면 중에서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구하는 방법 가르쳐 줬었죠. 그게 결국에 변이와 나란한 방향의 힘 성분이거든요. mg 사인 세타. 그게 이제 요 F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는 그냥 단순히 힘과 변이의 곱으로 일이 정의되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단위로 치면은 뉴턴 미터가 되겠죠. 근데 요걸 줄여서 줄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줄. 줄. 끈 아니고 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열량하고 에너지가 결국에 같은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어요. 열과 에너지가 열이 에너지의 한 종류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줄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하면 이제 물리학 2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건 힘이 일정한 경우고요. 힘이 일정한 경우고, 근데 대부분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힘이 일정한 경우를 주로 다룹니다. 특히 계산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거의.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일반적인 경우. 얘는 이제 역시 힘 변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충격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힘과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었는데, 그건 힘이 일정할 때였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충격량을 구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일정할 때 보면 그냥 결국에 F 곱하기 S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이게 결국 적분이에요. 이걸 잘게 나누면 이게 전부 다 직사각형 면적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직사각형 면적을 구해서 싹 더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배울 적분이 아직 안 배웠죠. 어쨌든 F가 변화할 때는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은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인 경우는 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나란한 경우,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
혹시 비스듬하다라도 그 비스듬한 힘을 그 변이 방향의 성분을 구했을 때 그 변이 방향 성분이 변이 방향과 나란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도가 계속 증가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는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그 힘이 일을 하면 그 물체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물체의 음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니까 그 중에 일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본 거고요. 요 일 자체는 방향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부호는 있어요. 부호의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운동 에너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여서 보통 표기를 할 때 EK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K 대문자 K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혹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KE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주로 요걸 선택할 겁니다. 제일 간단하니까. 예. 교과서에는 주로 요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냥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뜻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정의가 외워야 됩니다. 2분의 1 m은 질량이죠. 그 v는 속력입니다. 속도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당연히 에너지니까 에너지하고 일이 다 결국에 일이라는 것은 물체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너지의 단위하고 일의 단위가 같은 단위를 씁니다. 줄입니다. 대문자 J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의 정의하고 운동 에너지의 정의. 그래, 가져가라. 왜 가져갈래? 잘 가져가고. 좀 땡기 줄까? 아, 그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브롤스타즈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제2법칙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웠다면 그 2법칙으로부터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물리학토를 선택하면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은 힘이 일정한 경우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힘과 변이의 곱이죠.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제 센스를 한번 믿어볼게요. 그럼 이 F는 뭘까요? 예, 이제 익숙해졌네요. 합력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과 2법칙에 들어가는 합력이라 그랬죠. 이 때문에 합력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합력이 한 일이 아니고 다른 그냥 일부의 힘이 한 일로 일을 잘못 계산하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빠트림 없이 모든 힘을 다 더한 합력이 한 일을 구해야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W는 델타 K와 같다.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역학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빈칸에 어딘가에 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턴의 제2법칙 배웠죠? F는 ma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잘 보면 힘 곱하기 시간은 뭐였죠? 충격량이었죠.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FS는 뭐였죠? 1이었죠. 1은 운동 에너지 변화 같아요. 이게 이제 역학의 중요한 세 가지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결국에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변하죠. 다 V1에서 V2로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 이게 이제 역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을 배웠다면 다 까먹어도 요거 하나만큼은 이제 시험 문제도 냈는데 많이 틀렸더라고. 뉴턴 제1법칙인가 2법칙 물어봤죠. 1법칙이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고 2법칙이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 이거든요. 요게 다 까먹어도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이제 물리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공통적인 게 보면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충돌 과정에서 이걸 썼죠. 충돌 과정에 썼고, 그럼 얘는 왜 뜬금없이 나오느냐? 이게 역학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식은 이 식에서 보면 힘 방향이 있어요. 가속도 방향이 있습니다. 충격량 방향이 있고 운동량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방향이 없어요. 일도 방향이 없고요. 운동 에너지도 방향이 없습니다. 부호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로운 점이 있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 문제를 풀곤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풀려고 푸는 건데 문제는 더 어렵게 내는 이상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5시간 동안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에 안 써도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대신에 이 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제가 이불로 예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연습한다고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무조건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본 적도 있어요. 다 풀리더라고요. 풀릴 수밖에 없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이 식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뿌리는 이거죠. 그래서 물리 선생님들이 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다 파생되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안 볼게요. 요새 롯데가 야구 못 하니까. 하나도 못 맞춰. 이게 볼게요. 뭐 이게 쉬운 문제로 이런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1번은 넘어가고요. 그냥 2분의 1 mv 제곱에 집어넣으면 되고 질량 0.4kg인 공이 30m/s의 속도로 날아가면 m에다가 요거 v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건 봅시다. 이 공에 일정한 힘을 작용하였더니 공이 9m 더 이동한 후 멈췄어요.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그럼 공이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그럼 이 공에는 양의 일을 했습니까? 음의 일을 했습니까? 음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FS는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 식을 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F 곱하기 몇 미터 갔어요? 9m 갔죠. 9m 갔고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됐으면 공이 멈췄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됩니다. 빼기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 하면 F만 미지수로 남죠. 계산은 귀찮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F를 구하면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아,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볼까 그래도. 자,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이제 좀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실제로 포텐셜 에너지를 잠재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걸 위치 에너지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냥 잠재 에너지라고 번역하거나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냥 그대로 읽거든요. 근데 우리만 특히 희한하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해요. 교과서에도 그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EP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포텐셜 에너지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부분 U자형 그래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U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U.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에서 PE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저는 역시 제일 간단한 U로 표기를 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요, 이제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힘들을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작용할 때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글로 번역할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잠재 에너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예요. 모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은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면 위치가 0인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가 0인 지점. 이 기준점은 원칙적으로는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대체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포텐셜 에너지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임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결과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에 따라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의의 위치 X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 내려지느냐? 그것은 이제 이 포텐셜하고 관련된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힘을 보존력이라고 했습니다. 물리학원에서는 중력, 탄성력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중력도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랑 탄성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쨌든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 혹은 탄성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그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그 마이너스 중력, 마이너스 보존력이 이 물체를 기준점에서 X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걸로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의를 통해서 한 번쯤은 유도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이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결과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과가 상관없어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이제 이 페이지 전체가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페이지 전체가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 기억해야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페이지에서는 결과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활 있죠, 활. 활을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면 뭔가 에너지가 저장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그 저장된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자, 지금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겨서 끌어올려요. 마치 할시를 당기듯이. 그 다음에 놓으면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떨어지면서. 약간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그 얘를 할시를 당기려면 그 탄성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얘를 들어올리면 그 힘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기준점이 지표면이에요. 이건 사실 결과를 알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치가 0인 지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좌표축을 세우고요. 얘를 위치 0에서 h까지 들어올릴 겁니다. 0에서 h까지. 근데 제가 조금 논의를 정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얘를요 들어올리려면 가만히 있었으면 들어올리려면 mg보다 더 큰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얘가 위쪽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였다고 칩시다. 그 상태에서 탁 순간적으로 잡아가지고 mg랑 똑같은 힘을 가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올려요. 그럼 얘가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합력이 0이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들어올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때 중력은 얼마입니까? mg인데 위쪽을 플러스로 뒀으니까 마이너스 mg죠. 예.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에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중력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g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mg가 됩니다. 플러스 mg가 되고 변이는 h 빼기 0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죠. 위쪽이니까 변이는 h 빼기 0이 됩니다. 정확하게 써볼게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래서 얘도 플러스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mgh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요 mgh가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를 놓으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mgh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가 정지 상태에서 놓잖아요. 그러면 요 바닥에 도달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요 mgh만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놓았을 때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운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배우는 아마 제가 배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안 배운 것 중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요. 위치가 클수록 무조건 큽니다.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크면 크다.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크면 크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부호가 의미를 힘이나 충격량이나 운동량은 부호가 방향을 의미했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부호가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음일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음이면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음이면서 절대값이 크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예. 근데 속도는 달랐잖아요. 속도는 마이너스면서 절대값이 크면 속도가 큰 거였잖아. 근데 에너지는 아니에요. 에너지는 마이너스면은 그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무조건 큰 겁니다. 에너지가. 왜냐하면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 0인 것보다 마이너스인 게 에너지가 더 작은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호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크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이게 용수철인데 이게 용수철의 원래 길이라고 칩시다. 예, 원래 길인데 얘를 x만큼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할 시위를 당기듯이 잡아당기면 뭔가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저장이 되고 얘를 놓으면 이제 그 저장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당겨 가지고 얘를 이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연찮게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어서 그 순간에 탁 잡아가지고 그 일정한 속도로 이제 잡아당기면서 일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탄성력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탄성력은 마이너스 kx예요. 자, 이 마이너스 kx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는 상수입니다. 용수철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고요. x는 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0이에요.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면 x가 플러스예요. 원래 길이에서 줄어들면 x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면 x가 플러스인데 힘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그 말은
원래 길이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x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용수철이 압축되면은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탄성력, 복원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탄성력이 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탁 뒤집으면은 요게 결국에 늘어난 길이에 대한 마이너스 탄성력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힘이 계속 증가하죠, 일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FS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FS로 구할 수 없고 이때 탄성력이 한 일은 요 삼각형의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x고요. 이때 힘의 크기가 kx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x에 마이너스니까 k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요 탄성력이 한 일이 되고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나타내면 마이너스 탄성력 위치 그래프에서 면적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탄성력은 결국 k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kx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x 곱하기 kx 곱하기 2분의 1 해서 삼각형 면적이 되어서 얘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치인 x가 클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크죠. 그렇게 돼서 요거 그래프 그리면은 이게 U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외워야 되는 것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mgh 그리고 이걸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 위에다 적어줄까? 이거 적읍시다. 시간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과 관계된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위에 제목에다 적어놨네. 에이씨. A씨는 교류입니다. 교류. 여기 아니고 여기 탄성 이 양적인 거 적읍시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물리학원에서 이 두 개만 나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그거랑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일의 정의. 힘 변이 그래프에서 면적. 그건 이제 힘 일정할 때는 fs. 요렇게 이제 여러분 요 네 가지씩 기억하고 요걸 잘 기억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